안녕하세요. 연년생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릴 적 썼던 일기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기장에 좋아하는 단어를 가득 써두었더라고요. 여러 단어 중에서도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뭔가 나한테도 그런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던 만큼 제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곤 했었죠? 그랬기에 지금의 제 삶에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닐까 해요. 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삶에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인연에 대해서 한 번쯤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 떨맘 구독자분들께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사업가 아버지 덕분에 좋은 집에서 부모님 사랑 받으며 호강하면서 자랐어요. 제가 집안의 막내라 그래서 더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께서 자식들 오냐 오냐 다 받아주고 키우신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예의 범절 가르쳐 주시면서 또 선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특히 아빠는 자신이 얻은 만큼 베풀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 사람들과 나누는 거라고 하셨어요. 또 아빠가 직접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아빠가 선행을 베푸시는 걸 항상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랐는데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나? 하루는 치킨이 먹고 싶어 배달을 시켰거든요. 때마침 그날이 장마였는데 그래서인지 주문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치킨이 오질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비도 오니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게 어디 쉽나요? 치킨 시킨 뒤 2시간이 넘어가자 배도 고프고 하도 나고 그랬죠. 그래서 짜증난 얼굴로 앉아있는데 그때 딱 배달원이 도착했어요. 얼른 치킨을 받으러 뛰어나갔는데 제 앞에 선 배달원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리는 폭우를 다 맞고 온 건지 온몸은 비에 맞아 다 젖었고 팔다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 뛰어나오실 정도로 배달원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배달원은 품에 있던 치킨을 건네고는 저희 가족 앞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넘어지는 바람에 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달원의 말에 아빠는 괜찮다면서 상대의 다친 몸부터 확인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나저나 이 폭우를 들고 다친 몸으로 여기까지 배달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친 곳은 어때요? 보니까 살갗도 다 까지고 비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많이 다친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기 오늘 음식 늦게 가져다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편하게 말해봐요. 다른 건 아니고 오늘 배달 늦게 가져다 드린 거 가게에는 비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늦어진 거 정말 사과드려요. 그런데 가게로 연락하셔서 사장님이 아시기라도 하면은 저 당장 잘릴지도 모르거든요. 너무 죄송한데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음식도 늦게 가져다 드리고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배달일까지 잘리면은 이런 자리 구하기가 너무 막막해서 딱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배달원은 우리 가족 앞에 간절하게 사정했습니다. 아빠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배달원 쪽으로 다가가시죠.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말아요.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그 치킨집에 전화해서 배달 늦었다고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다가 심하게 다쳤나 보네. 안 되겠어요. 여기 들어와서 치료라도 좀 하고 가요. 그대로 두면 더 나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배달원이 한사코 사양하자 옆에 있던 엄마도 나서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연고라도 바르고 가요. 애들 아빠 말대로 그냥 치면은 흉터 오래 가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으면 이렇게 됐을까. 많이 아플 텐데 조금만 참아요. 엄마는 약상자를 가지고 와 다친 배달원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약 바르는 모습을 보는 제가 다 아프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져다 줄 치킨 배달을 하다 저렇게 다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죠. 치킨 늦게 온다고 화만 냈던 게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응급처치가 끝난 뒤
배달원 얼굴을 보게 됐는데요. 너무나 오해였어요. 분명 어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정말 앳되어 보였거든요. 다른 가족들도 배달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곤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죠. 저기 얼굴이 앳되어 보이는데 올해 애가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네? 아, 저 올해 19살입니다. 19살. 그럼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네. 아니 근데 아직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배달 일을 해요? 배달 일이 위험한데 부모님이 이렇게 다치면서 일하는 거 아세요? 아시면 속상해하실 거야. 어린아들이 다치면서 일하는데 좋아하실 리가 없지. 배달 일 하면서 오늘처럼 다치지 말고 그만두고 학교 열심히 다녀요. 계속 일하다 더 다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빠의 말에 배달원은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치료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사람 인생 다 이렇게 저렇게 돕고 사는 거지. 참 잠깐만요. 그냥 가지 말고 이거 받아요. 아빠는 가려던 배달원을 붙잡고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건네셨습니다. 얼른 이거 받아둬요. 이걸로 내일 아침 되자마자 곧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알았죠? 아빠는 다친 배달원에게 치료비를 주신 거였어요. 배달원이 괜찮다고 사양하자 두 손에 치료비를 꼭 쥐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어른이 주는 용돈이다 생각하고 받아요. 우리 배달 오느라 다친 건데 내가 이 정도는 줘야지. 큰 돈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대신 내일 병원 가서 치료는 꼭 받아요. 어린 나이일수록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아빠의 말에 배달원은 울먹이며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2시간이나 늦게 온 치킨은 이미 다 식어버렸지만 그날 치킨 맛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부터 우리 집 대문 앞에는 늘 예쁜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엄마는 이런 예쁜 꽃 오랜만에 받아본다며 참 좋아하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집 앞에 꽃이 놓여 있으니 도대체 누가 놓고 가는 건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오빠랑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집 앞에 꽃을 두고 가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꽃을 두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기다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 배달원이었어요. 그쪽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집 앞에 누가 매일같이 꽃을 두기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기다렸다고 설명하자 그 배달원이 멋쩍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쁜 꽃을 드리는 걸로 그날의 은혜를 갚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우리 집에 매일같이 꽃을 놔뒀던 사람이 그 배달원인 걸 아신 부모님은 직접 그 사람을 초대하셨고 같이 밥을 먹게 됐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배달원의 사연을 알게 됐어요. 듣고 보니 사정이 정말 딱하더라고요. 그 배달원 오빠 부모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힘으로 돈을 벌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이라 일자리 얻기도 어려워서 지금 하는 배달 일도 힘들게 구한 거였고 그날 혹시라도 배달 늦은 걸 알게 되면 잘릴까봐 걱정했던 거라는 이야기도 해줬어요. 어린 나이에 힘들게 살아온 배달원 오빠의 사연을 듣고 우리 가족은 모두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오빠의 사연을 듣고 많이 마음 아파하셨죠. 아직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견하네.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 거야. 이름이 장우라고 했나? 장우군 참 대단해. 어린 나이에 속상한 맘에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도 착실하게 잘 사는 게 정말 보기 좋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여기 우리 아들은 장우군이랑 친구고 우리 딸도 3살 터울이니까 다들 비슷한 또래잖아. 그러니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또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어렵고 무서운 사람들 아니니까 친구 집에 놀러 온다 생각하고 편하게 와요.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저녁도 먹고 가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하고. 아니에요. 제 실수 눈 감아주시고 또 다친 곳 치료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신세 지는 건 너무 죄송해서요. 그걸 왜 신세라고 생각해요? 신세 지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우리가 지금은 장군 도와줘도 앞으로는 우리가 도움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얘기도 하고 의지해요.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테니까. 아빠의 말씀에 저희 남매도 공감했어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배다른 오빠를 돕고 싶었죠. 오빠, 우리 가족들 아무도 신세 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우리 집에서 놀다 가요. 네? 우리 오빠도 친구 생겨서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치, 오빠? 응, 나도 친구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기분 좋아. 장우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참, 너 혼자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 괜찮으면 나랑 같이 선생님께 과외받자. 우리 집에 매주 오시는 선생님 계시거든. 아니야, 괜찮아. 나 저녁에 배달 일도 해야 하고 같이 과외 듣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말만으로도 고맙다. 정말 든든해. 그리고 아버지의 계속된 제안으로 그 며칠 후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으며 우리 가족과 배달원 오빠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꼭 저한테 오빠가 한 명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우리 친오빠처럼 편하기도 했고 또 저를 잘 챙겨줘서 제가 잘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몇 년 뒤 장우 오빠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자주 오기 힘들 거라고 인사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오빠, 그럼 이제 우리 집 안 오는 거야? 대학 들어갔다고 나 모른 체 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야우, 말도 안 돼. 내가 너를 왜 모른 척하냐.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고 지혜 너 보러 자주 들를 거야. 그래도 한 동네 살 때처럼은 못 올지도 몰라.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틈나는 대로 올 테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그래, 대신 내가 오빠 얼마나 자주 오는지 계속 감시할 거야.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괴롭힐 거니까 두고 봐. 제 말에 장호 오빠, 우리 가족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식처럼 아낀 오빠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니 내심 아쉬운 눈치셨어요. 특히 그날 배달 왔을 때부터 아빠가 각별하게 챙겨주셨던 터라 장호 오빠가 대학 간단 말에 아빠가 무척이나 아쉬워하셨습니다. 지혜자가 진짜 섭섭하긴 한가 봐. 저런 말을 다 하는 걸 보면은. 근데 솔직히 나도 좀 섭섭하네. 매주 보면서 같이 밥 먹고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자주 못 본다니 너무 서운해. 꼭 자식 떠나보내는 기분이야.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멀리 대학을 가는 바람에.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오겠습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죄송해. 그냥 아쉬워서 하는 소리지. 집에 자주 들르는 건 좋은데 무리해서 일부러 올 거 없어. 대학 가면 시험이다 과제다 바쁜 일 많을 텐데 그런 거 다 마치고 와도 괜찮아.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전화나 해주면 돼. 네, 꼭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지훈이랑 지혜 없었으면 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베풀어진 은혜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아빠의 말에 장우 오빠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도 다가가 우는 오빠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말을 지켜보는 저희도 가슴이 찡했었죠. 장우 오빠는 대학 공부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저 또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여러 번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지만 아무래도 사는 곳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도 저희 가족도 만나기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집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귀한 인연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했고 결혼 정년기에 나이가 됐어요. 20대 후반이었으니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했고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아빠 회사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오빠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새로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큰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버티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만 겁니다. 그 일로 오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이 추진해오던 일인데 잘못되어서 아빠 회사가 망했으니 다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망했는데 오빠까지 그렇게 가버렸으니
세상이 다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시련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는 내 편이 될 예비 신랑이 있으니 든든하게 위로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오빠 발인까지 마치고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신혼집을 미리 얻어 예비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오빠를 보내고 오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음. 신혼집에 들어서니 현관 앞에 제 짐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죠. 자기야, 이거 내 짐가방 아니야? 이게 왜 밖에 나와 있어? 제 물음에 예비 신랑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야, 지야, 그거 네 짐이야. 그거 이 집에 들여놓은 네 짐 챙겨놓은 거야. 가지고 너네 집으로 가. 그게 무슨 소리야? 짐을 가지고 가라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우리 신혼집 나가서 나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야, 너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는 거야. 우리 결혼 깨자고 파혼하자는 말이잖아. 그래는 처지가 불쌍해서 적당히 말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애가 눈치가 있어야지. 아, 자기야, 파혼이라니. 우리 결혼식 며칠 안 남았다고. 근데 파혼을 해? 나 요즘 힘든 거 몰라? 내 상황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파혼을 하자고 해. 난 힘들어도 자기랑 같이 있을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혼하자고. 나 솔직히 지금 너희 집 상황 너무 부담스럽다. 집안도 망하고 거기다 너희 오빠까지 그렇게 됐잖아. 그럼 자식이라고는 이제 너 하나 남았는데 너네 회사 부도난 거 수습하고 앞으로 너희 부모님 뒤치다거리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야, 난 그렇게 못해. 너무한다 정말.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야. 부부로 살면서 이 정도 힘든 일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냥 그 일이 조금 빨리 온 것뿐인데 그건 못 견디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래, 네 말도 맞는데 난 그런 거 못 견뎌. 아, 그리고 솔직히 니네 회사 망할 줄 몰랐다고. 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결혼 마음을 먹었겠냐? 너네 집 갑자기 알고 지내고 나서 우리 엄마 아빠도 결혼 깨라고 난리셔. 그런 재수없는 집구석 사위 되지 말라고 성화시다. 아무튼 난 너랑 헤어지기로 마음 붙였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 사람은 그렇게 제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놓고 사랑하는 예비 신랑에게 버림받고 만 거예요. 그날 같이 살기로 한 신혼집을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이런 처지가 된 제 자신도 비참했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집은 망해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삶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저도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에서 처음 나타난 시련이라면 멋지게 극복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턴 진짜 이악 물고 살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함 하나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악자까지 돈을 모았어요. 제가 열심히 살기 시작하니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를 보고 기운을 얻으셨습니다. 두 분은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셋이고 똘똘 뭉쳐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 조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물론 예전 잘 살던 시절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편이 피기 시작한 거죠.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정도 돈도 모았고 모은 돈으로 동네 근처에 샌드위치 가게 하나를 열었습니다. 가게 열고 처음엔 진짜 팔이 날리는 수준이었어요. 모은 돈 투자해서 가게였고 오픈한 건데 이대로 망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손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발로 뛰며 홍보했어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조금씩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늘기 시작하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가게엔 회사 주문이 많았는데 단골 중에서는 직원들 먹일 샌드위치를 직접 사가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우리 샌드위치 가게 근처에서 벤처 회사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었고 자주 오시는 편이라 한 번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날도 샌드위치를 단체 주문하시고는 가게 가지러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접 오셨네요. 사장님이 이렇게 직원들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고 직원분들은 정말 좋겠어요. 그런가요? 그냥 직원들 심부름 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는 일인데요, 뭘.
우리 직원들이 여기 샌드위치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할 때는 배고픈 것보다 든든하게 낫잖아요. 저도 배고프던 시절을 겪어서 그런지 무슨 일이든 배부르게 먹고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힘든 시절이 있으셨어요? 저는 벤츠회사 사장님이라고 하셔서 부유하게 자라서 사업 시작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 누구 도움 받은 적 없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요. 그러셨어요? 저는 그러셨던 것도 모르고 실례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사장님은 이 샌드위치 가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샌드위치도 맛있고 홍보도 열심히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요. 예전부터 이쪽 일을 해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회사 다니다가 가게 열고 장사 시작한 거예요. 실은 저희 집이 사장이 안 도와줘서 제가 집안 가장이거든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저도 제가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회사 다니시다가 사업 시작하셔서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도 만드시고 멋있으세요. 사실은 사장님이 예전에 저 알던 동생이랑 많이 닮아서 혹시나 그 동생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은 본인이 직접 사업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도 샌드위치 잘 먹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그 손님과는 그날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눈 거였지만 뭔가 친숙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가게 하다 보면 진상 손님도 많은데 저렇게 매너 좋은 손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후로 그 손님과 더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가게가 더 바빠져 정신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하기는 역부족이라서 부모님까지 나오셔서 가게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엄마는 저랑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아빠는 그 사이 배달을 다니시고요. 일손이 늘어난 덕분에 가게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그다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함을 느껴봤어요. 아빠 회사 망하고 오빠 그렇게 되고 또 저까지 파혼당하면서 정말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는데 점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다 지금처럼만 이어진다면 힘든 시간 보내 우리 세 가족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부푼 꿈을 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신없이 장사를 하고 직장 일을 하는데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죠. 예, 지혜야. 네 아빠 배달 나간 지 한참 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이상하네. 그러게, 들어오실 때 지난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오시지? 뭐 어디 들렀다 오시는 거 아니야? 네 아빠가 들릴 때가 어디 있어. 그리고 가게 일 바쁜 거 뻔히 아는데 가게에 붙어 있을 사람이지.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겼나? 너, 네 아빠한테 전화 좀 해봐.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당연히 아빠가 전화하신 줄 알았죠. 하지만 전화는 아빠가 아닌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가게를 내팽개치고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아빠가 무사하게 큰 사고가 아니길 바라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아빠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이 아빠 사고 경위를 알려주는데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가 당하신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오시다가 인적이 드문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것도 뺑소니 교통사고였어요. 뺑소니를 당하신 채로 오랜 시간 길에 방치되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까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그냥 꿈만 같았어요. 아빠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내가 지금 들은 말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네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아빠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빠가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시면서 다시 되찾았던 행복마저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보살피기 위해 병간호를 시작하셨고 저는 어떻게든 아빠 병원비를 벌어보겠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단 말을 실감했어요. 이제 나한테 남은 행복은 없는 건지 절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누워있는 몇 달 동안
모든 상황은 최악이 됐어요. 몇 달이 지나도 아빠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고 사고를 낸 뺑소니범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저도 지쳐갔습니다. 모아둔 돈은 아빠 병원비로 다 나가고 나중에는 병원비가 없어 아빠가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가게를 빼 아빠 병원비를 내기로 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가게를 제 손으로 정리하던 날 참 많이 오르던 기억이 나네요.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려는데 이미 병원비가 결제됐다는 거예요. 대체 누가 결제했는지 물어보려는데 마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날 사고 현장을 본 그 목격자가 며칠 동안 그 근처로 잠복하다가 범인을 잡아 경찰서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저 눈물만 나더라고요. 경찰에게 감사하단 말만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일단 뺑소니범을 잡아준 그 목격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족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꼭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랑 엄마가 찾아뵈려고 하니 그 목격자 분께서 아빠가 계신 병원을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범인도 잡아주셨는데 병원까지 와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며칠 후 경찰분이 범인을 잡아준 목격자라면서 한 남자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함과 반가움에 일단 달려가서 고개부터 숙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느낌의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 그 벤처회사 사장님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가게 단골 손님 아니세요? 매번 샌드위치 포장해 가시던 그 사장님 맞죠? 사장님이 우리 아빠 병원에는 어떻게... 어머, 그럼 그 목격자가 사장님이세요? 뺑소니 치고 도망간 그 범인 잡아주신 분이요? 네, 맞아요. 저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마음고생은요? 그나저나 우리 아빠 뺑소니 치고 도망간 범인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달 동안 범인 흔적도 안 나와서 못 잡는 줄 알았는데 형사님들께 들었는데 직접 사고 현장에서 잠복까지 하셨다면서요? 우리 가족도 못한 일인데 너무 감사드려요. 옆에 계시던 엄마도 목격자인 사장님의 손을 꼭 잡고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들어보니 우리 딸 가게 단골 손님이신 것 같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좋을지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계속 누워있고 이대로 범인도 못 잡나 생각하면서 매일을 울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나 딸이나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마친 순간 사장님이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엄마와 저를 향해서 자기를 모르겠냐고, 기억 안 나냐고 묻는 거예요. 두 분 저 기억 안 나세요? 제 얼굴 한번 잘 봐주세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의 질문에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 걸 아는데 자꾸만 누군지 모르겠냐고 물어보니 당황할 수밖에요. 네,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누구신지 당연히 알죠.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내 얼굴 한번 잘 봐줘요. 누구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지혜야, 너나 기억 안 나. 20년 전에 너희 집에 치킨 배달 갔던 그 배달원 윤장우 기억 안 나? 순간 제 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사장님 입에서 배달원 오빠의 이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윤장우, 장우 오빠? 사장님이 장우 오빠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럼 혹시? 그래, 지혜야. 내가 바로 그 윤장우야. 나 기억하는 거지? 정말 반갑다. 어머니, 저 기억하시죠? 저 장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저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단골 사장님의 정체, 엄마도 놀라신 듯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엄마도 그 사람이 그때 그 배달원 오빠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요. 기억하다마다 우리 바깥 양반이 장우 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어?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지혜 가게 단골이었다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못 알아봤을까? 우리 가게도 자주 왔을 텐데
어머니, 사실 저 10년 전에 교통사고 나서 다친 적이 있어요. 그때 얼굴을 좀 다치면서 수술하는 바람에 예전 얼굴이랑 달라졌고요. 아마 그래서 어머님들 지혜도 저를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게 갈 때마다 혹시 지혜 아닐까 생각하곤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지혜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지혜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너 아는 동생하고 닮았다고 그런 말 했었잖아. 아, 맞아요. 기억나요. 그럼 그때 난 줄 알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랬지. 얼굴이 너무 똑같아서 물어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때 네가 그랬잖아. 집안 가장이라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당연히 네가 아닌 줄 알았어. 내 기억 속에 아저씨 댁은 부자였으니까. 사장 힘들어져서 가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그러니 당연히 그냥 너랑 참 많이 닮은 사람이구나 했지. 그제야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 단골 손님이 배달의 오빠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빠는 범인을 잡게 된 얘기까지 들려줬습니다. 계속 우리 가게 문이 닫혀 있어 이상하게 여기던 찰나 우리 가게 근처 상인들에게 우리 집에 대한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샌드위치 가게 사장이 저라는 걸 알게 됐대요. 또 며칠 전 자신이 목격한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자신의 은인인 우리 아빠였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래서 뺑소니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사고 목격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는 했었어. 근데 그 사고 피해자가 아저씨일 줄은 몰랐지. 그러다 너희 가게 주변 상인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그 사고 피해자가 아저씨잖아. 그러니 내가 범인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잡는다 결심하고 그 사고 현장에서 쭉 있었지 뭐. 그렇게 몇 날 며칠 있다가 범인차 발견한 거고 어쨌든 범인 잡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오빠의 말에 엄마는 눈물이 핑 도신 것 같았어요. 창우야, 우리가 이렇게 너한테 신세만 진다. 일도 바쁠 텐데 뺑소니범까지 잡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네가 우리 살렸다. 누워있는 지혜 아빠만 보면은 얼굴도 모르는 뺑소니 치고 간 범인 때문에 분통이 터졌는데 네 덕에 살았어.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저한테 무슨 시대를 지셨어요? 오히려 신세는 제가 지고 살았죠. 의지할 곳 없는 저한테 가족이 되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저 정말 두 분께 은혜 갚으려고 저 잘된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라도 은혜 갚을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그러지 마.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에요.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신지 모르시죠? 두 분 모두 부모님 같고 지혜나 지훈이나 다 가족 같았어요. 그리고 저 처음 치킨 배달하러 갔던 날 치료해 주시고 저한테 치료비까지 지어주셨던 거 그날 일 못 잊어요. 그렇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아저씨가 계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는 그렇게 엄마 앞에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재회한 것도 감격스럽고 또 우리 아빠를 위해 뺑소니범을 잡아준 오빠의 그 마음도 감동이고요. 그 순간 엄마와 나 그리고 배달은 오빠까지 믿지 못할 기적에 주저앉아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셋 서로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게다가 몰래 병원비를 계산해 준 건 장호 오빠였어요. 오빠의 고마운 마음 덕분에 정리했던 가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적 같은 일이 또 한 번 우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혼수 상태로 지내던 우리 아빠가 드디어 깨어나셨거든요. 장호 오빠는 의식을 되찾은 우리 아빠와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장호 오빠를 안아주셨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어. 내 뺑소니범 잡아준 게 자네라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덕분에 내 억울한 한 다 풀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요. 자꾸 은혜 갚는다,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제가 아저씨 아주머니께 받은 게 얼마인데요. 자꾸 미안해 마시고서 그냥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두 분 모두 저에게는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연히 잘 지내시는 줄만 알고 더 성공하고 찾아뵈야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찾아뵈었어도
이런 고생 안 하시는 건데요. 아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라도 이렇게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준 것만 해도 진심으로 고마워. 아빠 장우 오빠의 재해를 보고 있으니 제 눈시울도 붉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인연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의식을 회복하신 아빠는 건강한 대처하셨어요. 저도 제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장우 오빠는 어렵게 제외한 만큼 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했는데요.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이후 오빠와 제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사이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우리 둘은 연년생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오빠랑 둘이 그런 말을 해요.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20년 후 다시 만난 그 순간까지 모든 게 다 기적이고 운명 같다고요. 이만하면 정말 기적적인 인연이라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 서로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오신 분들의 앞날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오늘 썰맘 소중한 사연에 소중한 댓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